이번 영상은 사랑받는 기업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고 제약바이오도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걸 알아보고 치킨, 영화, 게임, FDA 신약 개발 기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랑받는 기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촌치킨은 맛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미운털이란 안 좋은 선입관 때문에 어떤 짓을 하여도 밉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 마리에 3,000원을 올리자 교촌 F&B의 주가는 곤두박질 칩니다. 정작 가격 인상을 발표한 날에는 가격을 올리니 기업에게는 좋은 건가 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으나 소비자들이 외면한다는 소식이 점차 전해지자 잘못된 결정이었구나 하면서 주가는 폭락하게 됩니다. 교촌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2월에 BHC 치킨이 교촌을 제치고 1등을 먹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BHC 치킨은 매출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업계 1등이 되었죠. 교촌치킨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개별 기준 5천억 원을 넘지 못하면서 BHC 치킨에게 밀렸죠. 교촌치킨은 BHC 치킨에게 매출액을 역전당하면서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역전당했다는 뉴스를 보자 주가는 떨어지고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인지 3월 달에 가격을 인상해버립니다. 이 당시 교촌은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게 2022년에 영업이익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타겟책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나 고객이 성을 내자 다시 3,000원을 할인하면서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이 안 좋았던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치킨을 좋아하고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주 먹는 음식의 가격이 오르면 민감해지죠.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촌은 대폭 가격을 올렸습니다. 교촌도 매출액이 역전당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타개하고자 발버둥 치는 의사결정이었을 텐데 사람들이 많이 먹고 많이 이용하는 상품은 가격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비싸면 소비자들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외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영화표 15,000원은 비싸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이제 그 돈으로 넷플릭스를 결제합니다. CGV의 주가는 장기간 내리막길을 가는 중입니다. 극장가가 침체된 이후로는 티켓 가격이 가장 먼저 꼽힙니다. 과거에는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영화관을 갔지만 이제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업체들이 많습니다. 대체제가 생겼다는 거죠. 실적 악화를 경험하는 기업들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가격 인상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으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의선 회장도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배운 거라고 하죠.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입니다.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가격 인상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가격을 올리는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 가격을 올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비용을 절감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도 민심을 잃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애증의 기업입니다. 마지막 리니지라며 홍보도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주가는 저 멀리 머나먼 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니 NC소프트는 NFT도 건드려 봅니다. 2021년 11월 11일 NC소프트는 NFT 사업 진출을 선언합니다. 주가는 상한가를 갑니다. 한 개인 투자자가 50만 주를 순매수했는데 금액으로 3천억 원입니다. 알고 보니 오스템 횡령 직원이었습니다. 45세의 이모씨였는데 2215억 원을 빼돌려 CFD 계좌로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봤죠. 주가가 떨어지자 11월 15일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NC소프트는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유한양행입니다. 현재 유한양행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경쟁하는 중입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맞대결을 하는 중입니다. 유한양행은 렉나자를 얀센에 기술 수출했는데 이 당시 주가 움직임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얀센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시가총액 577조 원, 아스트라제네카의 시가총액 280조 원입니다. 폐암 시장 규모는 37조 원입니다. 폐암 시장은 워낙 크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끼리 피 터지는 전쟁이 벌어지는 중이죠.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병용 임상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유한양행도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꿈쩍하지 않고 장대 양봉을 뽑아냅니다. 물론 며칠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경쟁약 타그리소는 1년에 약값만 7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유한양행은 폐암 신약
신약 렉나자를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려고 합니다.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무상 공급하여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연구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라면 렉나자를 무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창업자 고 유일한 박사의 경영 철학이 묻어나온 결정입니다. 업계는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라며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기업이죠. 고 유일한 박사는 유한양행의 창업주입니다. 그는 모범적인 기업인이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1971년에 돌아가셨는데도 그 핵심 가치는 기업 안에 살아남아서 아직도 널리 실천되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유일한 박사는 미시간 대학교를 나왔고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세계 최상위권 명문대학 중 하나입니다. 1895년생이 미국에서 미시간 대학교를 나왔으니 소위 배우신 분이었죠.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하던 유일한 박사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청년들이 참 불쌍했던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인재를 양성하려고 유한공업고등학교와 유한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랑받는 기업이 그 핵심 가치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실천해오니 꾸준히 주가도 반응합니다. 정리하면 사랑받는 기업이란 결국 기업이 먼저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전달받고 그 기업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처럼 공포스러울 정도로 고객을 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고객을 가차없이 만족시켜 주겠다. 고객님 만족을 못 하셨다고요? 제가 확실히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2,000조 원입니다. 그 다음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의 신작 게임이 1위를 달성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으로 나온 세븐나이츠 키우기입니다. 주가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최근 넷마블의 주가는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당연히 엄청난 적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8천억 원 적자가 났죠. 설상가상으로 증권사도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자 주가는 곤두박질 칩니다. 국내 증권사는 매도 의견을 잘 내지 않는데 현대차증권이 넷마블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다는 건 사실상 매도 의견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현대차증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번에는 연이은 쇼크로 이익 창출 능력 의구심이란 제목을 달고 넷마블에 대한 리포트를 썼는데 그 뒤로 넷마블의 주가는 하락합니다. 차트와 리포트가 나온 시기만 보면 현대차증권과 넷마블은 원수를 진 줄 알겠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그런데 리포트가 나오는 요일이 주가가 가장 약세를 보이기 쉬운 금요일입니다. 이번에도 금요일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나오고 쭉 내린 뒤엔 한동안 다시 반등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넷마블은 마지막 거래일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9년이 그랬고 2020년이 그랬고 2021년이 그랬고 2022년이 그랬습니다. 넷마블은 연말에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미약품입니다. 미국에서 신약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FDA의 꼼꼼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우선 심사는 FDA의 관심과 자원을 집중시켜서 심사를 합니다. 우선 심사는 치료제가 없거나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좋거나 부작용이 작으면 지정됩니다. 이것들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문서화된 증거로 보여주면 우선 심사에 지정됩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의 유방암 치료제가 우선 심사로 지정됐습니다. 우선 심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FDA 허가는 불발이 날 수 있습니다. 주가는 개파락합니다. 한미약품의 미국 파트너사 아테넥스가 FDA로부터 보안 요구 서한을 수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테넥스는 파산 보호를 신청합니다. 이미 시장의 기대감은 사라졌는지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락솔은 한미약품의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미만이라고 합니다. 아테넥스는 FDA로부터 보안 요구 서한을 받은 여파인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신약 개발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실패하면 회사가 기우뚱합니다. 특히 몸집이 크지 않으면 단 한 번의 실패로도 회사가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테넥스는 나스닥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시가총액 기준을 미달하여 상장 폐지 경고 서한도 받았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준은 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인데 아테넥스의 시가총액은 52억 원입니다. 아테넥스는 결국 홍콩의 헬스케어 기업인 시머 아이 케어홀딩스에 이전했습니다. 시머의 시가총액은 8천억 원으로 몸집이 버텨줄 만한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한미약품은 오랜 기간 열정을 다해 개발에 임해준 아테넥스에 감사하다고
인정받고 전했습니다. 이제 아테넥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뷰노입니다. 뷰노는 딥러닝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딥러닝은 영상 처리에 능숙한데 패턴을 잘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뷰노는 인공지능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합니다. 특히 뼈의 연령을 판독하는데 전문의 수준입니다. 뷰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뼈를 보고 보이지 않는 패턴을 봅니다. 그래서 뷰노의 표어가 View the Invisible입니다. 뷰노는 심정지를 예측하는 인공지능도 만듭니다. 뷰노는 유효성을 입증하고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최근 뷰노는 심정지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대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국내 40개 병원에 설치되었다는 소식이었는데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신규 상장주답게 당기순이익은 적자입니다. 뷰노는 영업비용을 막대하게 사용하면서 국내 영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급여로 65억 원을 지출합니다. 또한 뷰노는 스타트업답게 구독형 서비스를 채택했는데 사용 건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청구합니다. 많이 사용할수록 많이 법니다. 최근 신규 병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뷰노가 뛰어든 인공지능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40% 성장합니다. 그 다음 HLB입니다. HLB도 인공지능으로 신약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파미노젠의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루시넷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꼽습니다. 루시넷은 4천억 건에 달하는 신약 예비 화합물에 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도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경쟁합니다. 현대약품도 과거에 파미노젠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HLB 바이오스텝이 들썩일 때 현대약품도 들썩거렸습니다. 파미노젠은 상장사들과 협업을 많이 하는 중입니다. 신약 개발은 평균 15년이 걸리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기간이 단축됩니다. 파미노젠은 머신러닝을 돌리는데 밸리데이션 셋을 사용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데이터는 세 가지로 구성되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셋은 트레이닝 셋으로부터 일부 떼어내서 사용합니다. 밸리데이션 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따로 떼어놓고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으로 모델을 조금씩 트위크하면서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밸리데이션 셋은 트레이닝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주면서 오버피링을 방지합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는 항상 밸리데이션 셋을 얼마나 떼어놓을지 고민이 됩니다. 보통은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80대 20의 비율로 스플릿한다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기업의 노하우겠죠. 빅토리 주식TV는 유한타증권에서 무료로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종목의 구체적인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다면 T레이더 MTS에서 뱅킹 업무의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해주세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